지금 경찰 압수 창고 털자는 거잖아.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나 경찰 무서워서 경찰 낸 사람이야. 조필우 형사님, B동 창고엔 뭐가 있었을까? 내가 네 똥 치워줄 테니까 갖고 와. 돈 어딨니? 철이 오빠가 말한 쓰레기 아저씨지? 네가 장민아니? 어디다 숨겼는지만 말해. 네, 저희 영화는 악질경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. 그 비리 경찰이 주인공이고요. 근데 이제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더 큰 한바탕의 큰 건수를 노린다고 할까요? 더 큰 범죄를 모의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. 근데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길 수가 없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악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요. 그 악들에 대항하는 얘기, 그리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, 범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주 많이 변하고요. 그 주연 배우가 느끼는 조필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그가 느끼는 감정의 낙폭이 굉장히 커요. 평소에 생활할 때의 생활하고 그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떨어지는 지옥하고는 굉장히 높낮이가 높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큰 변화를 느끼고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전작품들에서도 그렇고 항상 저는 이제 그 영화 초반에 하고 영화의 엔딩에서 주연 배우가 변하지 않는 드라마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에서 변화된 인물을 바라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었는데 이번 영화는 조금은 더 나갔다?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 본인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거든요. 예전에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작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본인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.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타파하겠다고 결심을 내리고요.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캐릭터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해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장르적인 얘기죠. 굉장히 장르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역시도 결국은 사람이 어떤 한 면만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그 주인공이 물론 이제 잘 변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영화 내에서만큼은 어떤 한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을 깨닫게 하고 자성하게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캐릭터들한테 굉장히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관객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묘한 쾌감을 줬으면 좋겠다. 혹은 조금의 감정적인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.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일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일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범죄물이나 장르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고 하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소재라든가 그 내용들은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. 아마도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자기 검열을 심하게 하면서 찍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 드라마고 게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센 내용들이 있죠. 그리고 상업 영화이기도 하고요. 그런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관객의 긴장이나 재미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에서 어떤 진정성 있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한테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 2편을 찍는 것 같았어요. 이 영화와 이 영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촬영이 끝났을 때마다 내가 영화적인 상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이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검열을 했었었고요. 또 이 너무 진정성에 함몰돼서 관객분들에 대한 배려, 상업적인 재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검열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요새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울기도 해요. 아직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
걱정이 되기도 좀 하고요. 과연 이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저희의 진정성, 제 진정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실지도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.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영화를 찍었던 이유는 해야 될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고,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. 물론 저도 쉽게 가고 싶죠. 어떤 때는 그런 고민들 안 하고 장르적으로 재밌게 영화 찍고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제 마음 자체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앞으로 다른 영화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? 어른으로서, 영화를 하는 먼저 선배로서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,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있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뭐가 계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라도 이 얘기를 해야만 다음 영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.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어른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. 저는 계속, 저도 이제 곧 나이가 50이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사람 성장한다고 느끼거든요. 교육을 받고. 그런 면에서는 저 자신 스스로 더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. 상업 영화로서 정식으로 이 영화가 세월호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봐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건 내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작품이기도 한데,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들보다는, 그게 비록 틀린 얘기이거나 아픈 얘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론화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,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피가 도는 것처럼 멈추면 사람은 죽잖아요. 똑같이 어느 한 얘기에 대한 공론화가 되고 그 얘기의 진위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,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세월호를 얘기하는 데서 좀 더 부담을 갖지 않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이런 공론화가 자주 돼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생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저희 영화도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. 저는 재밌었는데 배우들은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장르적으로 상업적인 완성도 때문에 제가 몰아세운 것도 있었고요.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을 좀 많이 닥달하고 괴롭힌 것도 있었고요. 그런 면에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와 줬고, 그리고 힘든 현장이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하면서 찍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했었지만, 지나고 나서 보면은 왜 힘든 산행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번이 저의 네 번째 영화인데, 앞으로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찍을 수 있겠지만, 어찌됐건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네 번째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영화이기도 하고,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. 근데 아마 배우분들은 제가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. 뭐 벌써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. 네. 선균 씨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요. 16년 전에도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. 졸업 작품에서. 근데 아직까지 그 노출되었던 모습보다 선균 씨가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세요. 저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화에서 감정의 낙폭이 큰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선균 씨한테 부탁하고 싶었고, 기존에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좀 끄집어내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고, 그 전선휘양 같은 경우는 신인 배우인데 굉장히 눈이 좋아요. 눈도 좋고 반항적이고 당돌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 내면에 약간 상처받은 아이 같은 느낌을 봤었거든요.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보고 홀딱 반했었었는데, 이번 영화를 하면서 서로 개인적으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, 박해준 씨는 굉장히 좋은 마스크를 갖고 있죠. 독전이라든가 다른 영화에서도, 그리고 전 미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었는데, 뭔가 터트리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준수한 외모인데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뭐만 열어주면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었는데, 그걸 계속 본인이 안 하고 있다, 혹은 좀 자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, 제가 아직 악질경찰 시나리오를 완전히 완성하기 전에 한번 그냥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뵙고 싶다고 해서 술자리를 했었었는데, 그때 더 확신을 가졌어요. 이 사람은 뭐가 있구나. 잘만 건드려주면 굉장히 못 본 새로운 얼굴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.
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꼭 범죄 영화라고 묵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어요. 저 스스로 제가. 근데 지금까지는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형사에 대한 관심도 있었었고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관심도 있었었고 특수부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었잖아요.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취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조금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할까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꼭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,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,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우선은 지금까지는 범죄물의 매력을 느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악질 경찰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범죄 드라마고 당연히 액션이 나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객분들의 긴장이나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었고요. 근데 또 거기에는 이제 저희 영화에 외국 스태프들을 뺀 저희 스태프들의 수가 394명이에요. 그리고 배우는 71명이 참여를 하신 총 합치면 465명 정도가 참여를 한 영화인데 이분들이 나름 다 자신들의 진정성을 갖고 덤빈 영화거든요. 시나리오를 보고 덤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성들도 간과되지 않고 지나쳐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. 그런 진심이 좀 전달도 같이 됐으면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 나오는데도 어떤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 영화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는 악질 경찰의 조피로 역할을 맡았고요. 제 악질 경찰은 뭐 뒷돈 챙기고 뭐 범죄 사주하고 뭐 비리 저지르고 뭐 그런 악질 경찰이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가운데 아주 거대한 기업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범죄 드라마입니다. 역할이 세가지고 뭐 주저하고 뭐 그런 건 없었고요. 좀 더 그래가지고 도전 의식이 있었고 일단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감독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제가 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형이었고 감독님 졸업 작품을 학창 시절에 굿바이데이라는 영화를 17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첫 영화 작업, 그 첫 감독이 이정범 감독님이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책을 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책을 받아봤는데 뭐 영화적인 재미, 뭐 캐릭터에 대한 매력,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진심 뭐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흔쾌히 너무 감사히 허락을 했죠. 예. 기존의 감독님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보다 더 좀 약간 나쁜 인간이에요. 나쁜 인간이고 그러니까 직업만 경찰이지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인데 어떤 큰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내적인 변화와 이렇게 성찰을 갖게 되는 그리고 또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인물이죠. 예. 그거는 관객분들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관객들의 몫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고요.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접하고 또 영화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변화와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찍은 영화라 저는 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했던 건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박해준 씨는 또 학교 때부터 제 바로 1년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화차라는 영화도 같이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또 나의 아저씨에 같이 친구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하고 좋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뭐 서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고 전소희 배우는 신인 배우지만 좀 이따 또 인터뷰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예요. 그래가지고 아마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굉장히 보석 같은 배우가
탄생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저도 잘 모르겠고요. 근데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 학창 시절에 저를 또 알기도 하고, 그리고 감독님하고 17년 전에 졸업 작품을 찍었던 영화도 약간 밑바닥 인생의 또 뭐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보시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겠죠. 예. 그거는 제가 뭐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이건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액션이 굉장히 세요. 이렇게 멋부리는 액션이 아니고 실제로 뭐 타격감을 느끼고 그 리얼한 현실에 있는 듯한 액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그걸 해낼 때 성취감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촬영할 때는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 어느 영화보다 이렇게 성취감이 컸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진짜 그 지금까지 했던 영화 그 어느 영화보다 정말 치열하고 뜨겁고 진심을 다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정말 좀 제 개인적으로 애정이 너무 큰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인 재미도 분명히 가져가실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심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영화는 비리 경찰이 자기보다 더 큰 사회악을 마주하면서 그거와 부딪히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겪어나가는 이야기고요. 저는 그 안에서 의도치 않게 증거가 담겨있는 어떤 영상을 갖게 돼서 이 사건에 연루되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. 아마도 그 주인공이 변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? 네,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변화하는 시점이 다행히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하는 사이에 있었어서 제가 좀 부딪히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어쨌든 영화 안에서 이 인물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면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어떤 작품을 하고 인물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과도한 책임감이나 신중함 같은 게 있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한 인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도 많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한두 가지 매력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무릅쓰고 하는 일인 건데 너무 그거를 용기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. 근데 제가 스스로 좀 도전 의식이 생겼고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욕심이 난다는 거를 스스로 잘 인지를 못하다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쉽게 액션이나 범죄물로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,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런 거 외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부분들, 그리고 내가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이나마 뭐 뉘우친달지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.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성찰이 있고 또 스스로 뭔가 내면에서 흔들리고 깎여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제가 연기한 영화를 보면서 뭐 좋았다, 아쉬웠다 하는 판단을 하기에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선배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좀 너무 겁을 먹거나 너무 작아져서 제가 할 일을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되돌아보니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? 저는 사실은 정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촬영을 하면서. 그래서
어떤 한두 가지 것들에 너무 매여서 그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들도 가끔 있었고, 근데 그런 부분을 선배들이 같이 촬영을 하면서 되게 스스럼 없이 짚어주셨어요.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한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요. 그래서 정말 세세한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, 또 저는 이렇게 큰 현장에서 많은 인원들과 작업을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,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도 선배들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네네,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진심으로 뭘 대하다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가끔은 겁도 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당돌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감독님의 여러 가지 면들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,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이 이 작품을 대하는 마음이 저렇게 진심이니까 적어도 나도 저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냥 배우들도 이 작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, 참여하는 동안에 정말로 다들 진심을 다했던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이런 큰 영화를 하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액션 연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장치적으로 되게 커다랗고 미술이 꽉 들어차 있고 그런 현장들을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. 액션 연기를 하면서는 오히려 정말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서로 다 약속을 했으니까, 그리고 내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저렇게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누가 나 다칠까 봐 그렇게 지켜봐 주겠어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사람들 믿고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구나,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, 액션 연기를 함으로써 액션이 아닌 감정이랄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몸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겪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. 제가 이렇게 길게 살아있는 인물을 처음 연기해본 작품이라서 저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살았던 기억이 된 작품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만나봐 주시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제 개봉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죠. 회장님의 오른팔인데요. 좋은 일 말고 아주 나쁜 쪽의 일을 다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. 권태주 역할입니다. 화면이나 이제 저기 영화로 보신 분들은 평소에 저를 잘 이렇게 매칭을 좀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역할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데요. 뭐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. 다르긴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작업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.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니라서 그냥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. 평소의 모습이 제가 많이 부끄럽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별로 싫은가 봐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꺼풀 덮어놓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,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서 좀 껍질을 좀 벗고 다른 역할도 해봐야죠. 그 되게 제 장면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. 사실은 되게 무섭게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나와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, 어떤 부분은 이게 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조율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도 어쨌든 되게 이렇게 좀
소름 돋고 무섭게 나오긴 합니다. 근데 제 안으로는 그 역할을 되게 연민을 가지고 했었던 역할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긴 하네요. 네. 어쨌든 제가 정 회장님 맡으셨던 송영창 선배님한테 조금 이렇게 좀 나쁜 기운을 좀 떠넘기자면 진짜의 그 축은 아마 그쪽이 아닐까 조금 떠넘기고 싶고 사실 이 태주라는 인물도 그 회장님의 밑에서 정말 바닥부터 올라온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그 충실한 어떤 개 같은 충실한 어떤 임무 자기 일을 충직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. 그 모습이 사실은 조금 이 거대 악에 이 사람도 맞서고 있는 느낌이 조금은 들어요.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캐릭터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죠.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예 나쁜 놈 하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여기 뭐 대본상에 뭐 장민아 역할에 손이가 했던 저 어른들 말 들어야지 뭐 이런 말들 같은 경우들이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나이만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어른이라는 행동들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끔 하더라고요. 그 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어른답게 행동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어른답게 행동하는 그 권태주라는 인물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을 계속 살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크게 두고 가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장면은 좀 어쨌든 이 영화에서 긴장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고요. 어쨌든 영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뭐 감독님, 뭐 여기 제작자님, 뭐 너무너무 다 좋으신 분들 또 배우 성균이 형이랑 다 같이 하는 작업에 대한 재미도 있지만 이 작품만 봤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 작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작품이고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아마 영화를 이게 영화지 이렇게 좋은 영화 보고 즐거운 영화 보고 재밌는 영화 봤다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. 예. 악질 경찰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경찰 압수 창고 털자는 거잖아.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나 경찰 무서워서 경찰 낸 사람이야. 조필우 형사님, B동 창고엔 뭐가 있었을까? 내가 네 똥 치워줄 테니까 갖고 와. 돈 어딨니? 철이 오빠가 말한 쓰레기 아저씨지? 네가 장민아니? 어디다 숨겼는지만 말해.